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3부 투건 볼 텐데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0원마저 이탈시키면서 신저점을 갱신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에 있으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도하고 끝내면 여기서 손실 보고 끝나는 거고요. 추가적인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종목이건 간에 이 변동성을 만든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일전에도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시점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서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이슈가 2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만큼의 악재는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반등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계좌 회복 만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도 만큼은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는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대응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이제 꼭대기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사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과 KB증권 7개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미래에셋 신한투자증권, 삼성 이렇게 5개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냐면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었죠. 어딘가 모를 이 바닥권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면서 이제는 오르겠지.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세력들이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서 500원 구간을 이탈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투매 물량을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전히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일정 부분 털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체크를 해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이 2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50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삼성,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또 JP모간의 물량이 남아 있죠. 최근에 단기간 내에 JP모간의 물량이 또 이탈이 조금 있었는데 여전히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전량 매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단에서 물량 매집 후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들도 다시 한번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대응을 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운데서 삼성증권을 통한 이 세력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는데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다시 한번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바닥을 예측을 하면서 물량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남아있는 이들의 물량,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는데 이들의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고요. 자, 이 전저점을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도로 고민할 게 아니라 자, 이 캔들의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정확한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상상인 증권을 통한 자,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DYD라든지 자, 이 삼부토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여전히 자, 수백만 주에 가까운 이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 구간 안에서 물량을 소화시킬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화시킬 건지 이러한 예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들의 평단가를 확인해 봤더니 이 보고서를 보시면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반기 보고서를 확인해 봤을 때 1,200원에서 자, 1,300원 구간에 이들의 평단가가 위치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들도 자, 70%에 가까운 손실권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끝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번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 구간에서 대량의 물량을 던진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단에서 자,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평단가를 낮춰놓는 작업과 반등을 했을 때 자, 이 수익을 챙기면서 자, 이 계좌 회복을 만들어가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렇다면 이 상상인 증권 관련해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추가적으로 이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해서 지금 상장 폐지까지 거론이 되면서 공포감을 키우고 있는데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빠르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DYD에 물린 상상인 증권 자금회수 적신호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종목이 나란히 상반기 재무제표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자금 회수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DYD가 삼부토건 주식 1,750만 주에 대해서 700억 원에 인수를 할 당시에 부족한 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상인 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한 바가 있었고요.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 지분 일부를 담보로 해서 DYD에다가 100억 원을 빌려준 바가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4월에는 DYD 삼부토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상인 저축은행 그리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서 120억 원을 차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삼부토건에 대한 주식을 제공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 자금에 대해서 회수하기가 어렵게 됐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부 지분에 대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이러한 내용도 있었지만, 자,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잔여 지분에 대한 반대 매매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식 전환을 통해서 투자금 회수를 노리거나 풋옵션 행사를 통한 원리금 회수 방안도 검토할 예정에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하면서 엑시트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들도 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급락을 만들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이들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만들어 갈 때 이러한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좌 회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삼부토건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자, 일전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에 대한 부분 나선 적이 있었는데 덕소 변전소 잔여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현금에 대한 확보가 이뤄질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65억 원에 대해서는 계약금 수령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1235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령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보가 됐을 때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부분,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최소한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해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시점, 최소한 이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타나고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자,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또 급등하고 나서 그때 살 걸. 여러분들 이렇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거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분석과 이러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매도 시점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가야 될지 모르겠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3부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들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또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계좌 회복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볼 겁니다. 자, 일전에도 감사 의견 거절 이슈에 따라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제가 수급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최소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대응 신호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파악을 하면서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3부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너무나도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저 혼자 계시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자, 매도 시점까지만이라도 함께 하셔가지고 계좌 회복 만들어 가보세요. 아시겠죠? 지금 장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내일 시작 9시 전까지 여러분들 3부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자,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가격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분석된 자료, 이 상장 폐지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자료까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3부라고 여러분들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지수가 급락이 나타나면서 외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대량의 매도세가 나온다기보다도 자, 매수세가 조금 부재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바닥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매수세가 조금은 유입된다고 했을 때 장대 양봉의 이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3부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3부 토큰은 3부 토큰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계좌 회복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종목 한 가지 제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한 종목이다. 자, 급등 전에 우리가 미지리 매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 유한양이 최근에 FDA 승인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자,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